금은방 사장님이 자기가 사는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 하신답니다. 전문가도 속는다는 중국산 가짜금이 지금 한국 시장에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금값 오른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참에 금 좀 사둘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금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금을 사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요즘 한국에 들어오는 가짜금이 어느 정도냐면 금은방 사장님들도 분석 기계 없이는 판별을 못 하실 정도예요. 뉴스에선 이 부분을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 한국에 어떤 가짜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안 속고 금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가짜금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재료가 텅스텐이라는 거죠. 텅스텐이라는 금속이 금이랑 밀도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 겉에 얇게 금을 입히고 속에 텅스텐을 채워 넣으면 저울에 올려놔도 무게가 금이랑 차이가 안 나요. 육안으로는 당연히 구분이 안 되고요. 옛날에는 가짜금이라고 하면 굴이나 노쇠에 금칠한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건 무게가 달라서 금은방에서 바로 걸러졌거든요. 근데 텅스텐은 그 필터를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금이야 무게만 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금은방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요, 요즘은 전용 분석 기계가 없으면 확신을 못 하신대요. 초음파로 속을 스캔하거나 금속 성분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된다는 거죠. 장비 없이 눈이랑 저울만 가지고 영업하는 작은 금은방들은 모르고 그냥 받아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가짜금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오고 있냐면요, 지금 가짜금이 한국에 쏟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맞물려서 그래요. 첫째는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국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가짜금 하나만 팔아도 남는 돈이 옛날이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사기꾼 입장에서 보면 이때만큼 돈 되는 장사가 없는 거죠. 둘째는 중국 쪽 흐름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금을 엄청 사재기 했잖아요. 인민은행도 사들이고 일반인들도 줄 서서 샀거든요. 그렇게 쌓아놓은 금 물량 중 일부가 지금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해외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에 가짜금이 섞여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중국 쪽에서 진짜 금하고 진짜 같이 생긴 텅스텐 금이 같은 경로로 쏟아져 나오는 거고 한국이 그걸 받는 큰 시장 중 하나가 된 거죠. 한국은 최근에 금 수입 경로가 많이 열렸거든요. 경로가 넓어지면 감시망의 구멍도 커져요.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가짜금이 이미 시중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받아서 누구한테 다시 팔렸는지 추적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지금 일반인이 아무 금은방이나 가서 덜컥 사면 운 나쁘면 가짜를 받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숫자로 보면 얘기가 더 달라져요. 중국 인민은행만 해도 최근 몇 년 사이 금 보유량을 수백 톤 단위로 늘렸거든요. 그 물량이 돌고 돌면서 한국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금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안 속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째, 어디서 사느냐예요. 시중은행에서 파는 골드바, 한국조폐공사가 보증하는 금, 이름 있는 대형 금은방에서 사야 안전해요. 길에 간판만 달려있는 작은 금은방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분석기계 없는 데서 덜컥 사는 건 피하시는 게 맞아요. 둘째, 보증서와 각인을 확인하세요. 제조사 이름, 순도 표시, 고유번호가 찍혀 있어야 하고요. 밀봉 포장이 뜯긴 상태면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보증서가 없거나 구두로 보증한다고 하면 그건 안 보증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되파는 가격을 물어보세요. 살 때 90만 원인데 팔 때 55만 원. 이게 실제로 금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 차이, 전문 용어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크면 그 집에서 사는 순간 이미 손해예요. 금이 올라도 스프레드를 못 메우면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살 때 제가 이거 다시 여기다 팔면
얼마에 받아주세요? 이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대답 못하거나 답이 너무 낮으면 거기선 사지 마세요. 근데 실물금만 답은 아니에요. 아예 실물을 안 사고도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볼게요. 실물금, KRX 금시장, 은행 금통장, 이 세 개예요. 실물금은요, 말 그대로 내 손에 쥐는 거예요. 전쟁 나면 가져갈 수 있고 누가 뭐래도 내 거라는 든든함이 있죠. 근데 아까 말한 가짜금 위험이 있고 살 때 팔 때 스프레드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KRX 금시장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증권사 계좌 하나 열어서 주식 사듯이 금을 사는 방식이에요. 거래되는 금은 국가가 순도를 보증하니까 가짜금 걱정이 아예 없고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예요. 수수료도 실물보다 훨씬 싸죠. 대신 이걸 나중에 실물로 꺼내고 싶으면 그때는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실물을 꼭 가져야겠다는 분한테는 불리한데 그냥 시세만 따라가면 된다 하시면 이게 제일 깔끔해요. 은행 금통장은 말 그대로 통장에 금을 담는 거예요.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몇천 원짜리도 살 수 있어요. 대신 이자나 배당이 없고 원화로 환산해서 처리되니까 환율 영향을 크게 받아요. 세금도 실물이나 KRX보다 불리한 편이에요. 정리하면요. 전쟁 대비하거나 오래 묻어두실 분은 정식 유통 경로에 실물금으로 가시고 순수하게 시세 차익 노리시는 분은 KRX 금시장, 소액 적립하실 분은 금통장, 이렇게 상황에 맞춰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금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금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안 잃느냐예요. 왜냐하면요. 가짜금 한 번 잘못 사면 번 돈 다 날리고 원금까지 깎이잖아요. 스프레드 큰 집에서 덜컥 사면 금이 올라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딱 세 줄로 기억해 주세요. 하나, 중국산 텅스텐 가짜금이 실제로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다. 둘, 실물금 살 때는 구매처, 보증서, 스프레드 세 가지 꼭 확인하셔라. 셋, 가짜 걱정 없이 금 투자하시려면 KRX 금시장이나 은행 금통장도 선택지에 두셔라. 이거면 일단 속을 일은 거의 없어요. 금값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시잖아요. 근데 조급해서 빨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찬찬히 알아보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시더라고요. 숫자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금값이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지 장기 차트 46년 데이터로 한번 검증해 볼게요.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